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오늘 먼저 시간이어서 먼저 번에 이제 건축물까지 했죠. 네. 건축물만이 건축법규 적용을 받는데 어떤 것이 건축물이냐? 벽과 지붕이 있고 땅에 고정이 돼 있으면서 사람이 사용하게끔 되면 그때부터 그거는 건축물이 되고 건축물이 됐을 때 건축법 적용이 된다. 원래 사람이 만들어 놓으면 전부 다 뭐다? 공작물이다. 공작물 중에서 뭐가 있으면 벽과 지붕이 있고 땅이 있으면은 건축물이다. 건축물만이 건축법규 적용을 받는다. 오늘은 그 다음에 뭐라면 가설 건축물입니다. 건축물 그러면 되게 오랫동안 사용하는 것으로서 건축물 허가를 받으면은 준공을 하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생기고 건축물 관리대장에 의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자기가 불법으로 용도 변경을 하거나 크기를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지 건축물 관리대장을 가지고 등기부 등본을 만들어줘서 등기부가 만들어졌을 때 그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 팔고 사도록 하게 돼 있는데 열 번째는 이거 뭐냐면 가설 건축물입니다.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은 연구하지 않고 멸시를 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가를 받는 것을 보고 가설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설 건축물이 두 종류가 있는데 멸실이 확실히 되는 가설 건축물이 있고 멸실이 확실하지 않은 가설 건축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기 뭐야 준일씨, 네. 우리 길가리 가다 보면은 무슨 아파트 분양하는데 모델하우스 이런 것이 있죠. 네. 모델하우스 분양 끝나고 나면 그 건물 허물겠죠. 그 다음에 우리 길 가다 보면은 무슨 맥공구 뭐 도로공사 사무소 이런 것이 있죠. 네. 도로공사가 끝나면은 허물겠죠. 이렇게 허무는 것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규에 적용한다는 것은 크게 얘기하면 무엇을 얘기하면 어떤 땅에 건물을 질 때는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까를 건폐과 용적률로 적용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러한 가설 건축물인 경우에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럽니다. 그 다음에 가설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상 진입도로가 없어도 그냥 본인이 가설 건축물을 만들어 놓고 쓰는데 지장이 없으면은 그냥 가설 건축물로 허가를 내준다 이럽니다. 그런데 허물지 않을 수도 있는 가설 건축물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저기 뭐 사장님이 송도에 땅을 사놨어. 어디다 사놨어요? 송도에. 송도에 개발을 대표한들이 개발이 돼 안 돼.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띄엄띄엄집 하나 지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거를 내가 그냥 큰 건물을 짓게 아니라 임시로 창고락도 써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창고로 몇 년 쓰다가 몇 년 지나고 나서 건물들이 다 들어서고 나면은 정식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다시 말하면 멸실을 확실하지 않고 건물 주인만 멸실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가설 건축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가설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건축법규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가설 건축물인데 제3자나 봤을 때에 모델하우스로 쓴다든지 아니면 가설 뭐 도로를 만드는 임시물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무슨 전시를 하느라고 만들었던 가설물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전시 끝나면 허물 거 아닙니까? 그러한 것은 건축법규에 적용을 받지 않고
허물게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가설 건축물 허가를 내주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내 땅에 집을 짓는데, 내가 정식으로 쓰지 않고, 내가 몇 년 쓰다가 그걸 허물어 버리고 된다? 정식 건물은 나중에 짓겠다고 해서 가설 건축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건축법규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건축법규에 맞아야 되는 가설 건축물은 허가사항이고 허무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은 신고사항입니다. 그러면 허가사항의 가설 건축물인 경우에는 최장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가설 건축물은 무조건 몇 년? 3년입니다. 근데 제가 3년 안에 허물겠다고 생각하고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가설 건축물을 지었지 않습니까? 3년이 지났을 때 내가 좀 더 써야 되겠다고 하면은 연장시켜 줍니다. 그런데 그런 가설 건축물이 아니고 아까 뭐 몇 개월 쓰다가 허물어 버리는 가설 건축물은 그냥 3년 안에 어떤다? 허무는 걸로 조건으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신고로 되고 건축법규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얘기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 가설 건축물은 건축법규에 다 맞아야 되고 3년이 기한이고 3년이 지나면 또 연장시키면 또 3년씩 연장시켜 주기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3년 또 지나고 연장하지 않고 내가 처음에 이걸 질 때는 그냥 가설 건축물로 지었는데 이거 정식 건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그때는 정식 건축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로 내가 허가를 받게끔 되면은 가설 건축물 관리자가 올라고 정식 건축물 관리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설 건축물로 지어야 되는데 가설 건축물을 가지고서는 건물을 등기부등본에 안 만들어줘요. 근데 제가 가설 건축물이지만은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서 건축법에 받게끔 가설 건축물을 지은 것은 3년이 지나면 연장시키면 3년 연장시켜 준다 이런 얘기고 그걸 내가 정식 건물로 내가 바꿔주십시오 하면 그때 가설 건축물에서 무슨 걸로 정식 건축물로 만들어주고 정식 건축물로 만들어주면은 그거 가지고 어떤다? 등기부등본에도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신고사항으로 처음에는 했는데 이거 욕심나고 그거를 정식 건물로 허가사항으로 바꿀 수가 있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건축법규에 맞지 않게끔 되었기 때문에 신고에 의해서 설치할 수 있는 가설 건축물로 한 것은 정식 건축물로 안 받아줍니다. 근데 가설 건축물인데 정식으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건축법규에 맞게끔 돼 있는 가설 건축물만이 정식 건축물로 바꿔주는 거죠. 신고한 것도 건축법에 어느 정도 맞으면은 허가사항으로 바꿀 수 어느 정도가 맞는 것이 아니라 아예 안 맞았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허가를 다시 밟아야 돼요. (18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건폐율, 용적률,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발코니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어떤 땅에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해야 될 것이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뭘 하죠? 건폐율과 용적률을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면 용적률이 몇 페이지다? 60%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우리가 일반 주거지역에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그러면 건폐율이 60%죠. 60%라는 얘기는 땅이 100평인데 다 건축 면적입니다. 건축 면적. 건축 면적이 땅 바닥에 닿아 있는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고 하기 때문에 건축 면적과 건폐율이 어떤다? 같다고 보면은 맞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수평 투영 면적을 건폐율로 보거든요. 다시 말하면 1층은 100평 땅 중에서 1층은 50평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2층은 60평으로 만들었다는 얘기는 1층보다 더 나갔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1층은 50%로 50평밖에 안 졌지만은 2층에서는 60평을 지었으면 60평이죠. 그러면 그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1층에 있는 50평뿐만 아니라 위 하늘에서 내려다본 수평 취약 면적이 건축 면적으로 들어가고 그게 건폐율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셨습니까? 네. 그러면 자 봅시다. 맨 밑에 땅에는 40평이 지었습니다. 1층이 올라가면서 우측으로 10평을 더 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층으로 올라가면서 또 왼쪽에 10평을 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면 전부 다 하면서 수평 취역으로 내려보면 60평이 되죠. 네. 이것이 어떤다? 건축 면적이고 건폐율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 다음에 바닥 면적이라고 있죠. 바닥 면적은 제일 맨 밑에다가 40평을 줬다 그랬죠. 네. 그러면 그 1층 바닥 면적이 40평이에요. 2층은 10평을 더 줘서 50평 줬다 그랬죠. 2층 바닥 면적이 50평이에요. 3층에서는 다시 40평 주택. 요 1층하고 똑같이 지고 이쪽으로 10평 나오게끔 질 수 있죠. 그렇죠. 그럼 또 똑같이 그때 어떻게 40평이 될 수 있다 그래. 그런 거고 층별로 바닥 면적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바닥 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연면적이라고 있죠.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을 다 합치면은 연면적인데 연면적이 뭐예요? 용적률이라는 겁니다. 발코니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코니가 있고 베란다가 있죠. 발코니와 베란다의 차이가 뭡니까? 발코니 베란다가 맞죠? 여기 발코니가 있고 베란다가 있죠. 지붕. 네? 지붕이 있고. 지붕이 있는 거거나 발코니라고 그러고 지붕이 없으면 발코니라고 그러고. 누가 그래요? 발코니는 건축법에 의해서 1층 이상, 2층 이상의 건물을 불이 났을 경우에 대피 공간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발코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발코니는 건물을 지금 네모 반석에 지을 수 있겠죠? 네. 네모 반석에 건물을 지었을 때에 뭐 할 때만 쓴다고요? 가제시. 7시 불이 났을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사면은 다 쓰지 못하고 사면 중에서 2면만 쓰는 겁니다. 사면 중에서 몇 면만 써? 2면만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아파트가 일자로 쫙 지어졌죠. 그럼 앞뒤로 발코니가 나오죠. 2면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아파트를 어떤다? 그러니까 다세대를 두 개를 나란히 붙여서 지은 것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그거 보면은 기역자로든지 앞뒤로만 발코니가 나와 있지侧면에는 못 쓰는 겁니다. 몇 면에만 쓴다? 2면에만 쓰는 겁니다. 발코니는 뭐에다 쓰는 거다? 대피 공간. 대피 공간이다. 근데 대피 공간이기 때문에 너비가 1m 50까지는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발코니를 1m 80으로 뽑을 수 있도록 넓게 만들어놨다 그러면 1m 50까지는 면적이 안 들어가고 나머지 30cm는 면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건축 면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건폐율, 용적률, 건축면적, 바닥면적, 연면적, 발코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해가 가셨죠? 근데 다음 주에 물어보면 또 기억나, 안 나? 안 나는 것이 좋은 겁니다. 베란다는 대피 공간이 아니고 자연히 만들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3층이야, 3층. 집이 몇 층이야? 근데 1층하고 2층까지는 30평씩 지었거든요. 근데
3층은 10평만 지었어. 그 10평만 지었기 때문에 이 뒤에 지붕이 나와 있다 보니까 10평 지은 나머지 땅이 나온 곳이 있죠. 그런 걸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대표 공간이 아니야. 그냥 어쨌든 집을 덜 지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18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지하층입니다. 지하층. 지하층이란 건물이 집 표면에 2분의 1 이상이 땅 속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이것을 우리가 건축법에서 뭐라고 부른다? 지하층이라고 부릅니다. 건축법에 의해서 지하층으로 들어가게끔 되면은 용적률에 집어넣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제가 아까 용적률이 우리 아파트를 지을 때는 이중 일반 주거지역인 경우에는 200%죠. 법에는 250%인데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200%까지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이 200%라 그러면은 내가 집을 짓는데 땅이 100평이면 연건평을 200평을 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200평으로 질 때에 지하실로 만들어 놓게끔 되면은 그 200평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하층을 파고 싶으면 10층을 지하로 10층을 파도 되고 5층을 파도 되고 지금은 안 파도 됩니다. 예전에는 건물을 지면은 반드시 지하층을 만들어야 됐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하층 왜 만들어요? 그렇죠. 대피소죠. 대피소 때 우리는 북한하고 대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오면 대피소로 들어가야 된다고 해서 건축법에 의해서 건물을 질 때는 반드시 지하층을 의무적으로 파게끔 했었는데 이 김대중 정부 때부터 지하실을 파는 것은 의무사항에서 없어졌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만들기 싫으면 안 만들어도 되게끔 돼 있는데 이 지하층은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면적에는 들어가. 연면적에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파트를 지어서 파는 업자들께서 지하 2층까지 파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연면적에는 들어가고 분양면적에는 들어가는 거죠. 전용면적에는 안 들어가겠지만은. 그렇죠? 이해가시죠? 그리고 그러니까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하를 그렇게 둔다? 하게끔 된다. 이겁니다. 높이가 얼마나 그랬죠? 2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자 보십시다. 집을 지면 사면이 있죠. 사면인데 전면은 흙이 꽉 찼는데 또 반대편은 다 트인 쪽도 있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2층은 1층으로 들어가야 지하층으로 들어가요? 뒤가 완전히 막혔으면 2층 지하. 뒤는 완전히 막혔고 앞은 완전히 튀었어. 그 지하층. 누가 그래 지하층 들어간다고. 지하층으로 들어가. 누가 그래. 1층에. 지하층 들어가는 거. 들어가는 거예요? 네. 누가 그래. 저출입이 그거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양옆이 2분의 1 이상이 표면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3인이 있는데 한 군데는 3분의 2만 들어가 있을 수 있고 어디는 3분의 1만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반대편은 5분의 4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방에 표면적을 전부 다 면적을 해봐 가지고 표면적이 2분의 1 이상이 지하로 들어가 있을 때는 그때는 지하층으로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되게 파는 거 보면 양옆에 다 그것도 묻혀요. 아니 양옆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적률을 안 집어넣기 위해서 양옆이 트여 있어도 제가 집질 때는 그 옆에다가 화단 같은 거를 만들어 따서 흙을 뱉고 갖고 2분의 1 이상을 집어넣어서 용적률에 안 들어가게끔 만들었고 전면만 그 대신 어떻다 다 튀어놓게끔 만드는 경우가 꽤 있었죠. 보면. 그런데 건축법에 보면은 우리가 도면을 그릴 때에 1층이라고 그리지 않습니까? 지하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층에다가 내가 도면에다가 주출입구, 메인 엔트런스라고 얘기하고 주출입구라고 얘기죠. 그럼 평면에 주출입구를 집어넣는 때는 반 이하가 묻혀도 내가 주출입구를 거기서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때는 건축법에 의해서 주출입구는 1층에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반 이상이 묻혔어도 그거는 뭘로 본다? 1층으로 봅니다. 사실 보면은 경사가 진 땅이 좋아, 평평한 땅이 좋아요. 평평한. 돈이 되는 땅이 좋다고 맨날 얘기했어. 자, 다시 물어볼게요. 평평한 땅이 좋아요? 경사진 땅이 좋아요? 돈이 되는 땅이. 그러면 평평한 땅이 돈이 돼요? 경사진 땅이 돈이 돼요? 경사진 땅이 돈이 되는 수가 많아. 아니, 경사진 땅이 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경사진 땅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88페이지입니다.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 해갖고 여기 보면 이 편이라도 뭐만 나와서 토지만 매각했는데 몰래 임야인데 임야. 이것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감정 가격을 봤더니 이번에 1억에서 시작해서 얼마까지 떨어졌어? 6,900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제가 이걸 가만히 봤더니 여기 가평군 청평면 호명리라는 곳이 어디냐면은 청평에 가면 청평댐이 있죠. 그 댐을 바라볼 수 있는 산이 있는 것이 어떠냐? 호명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호명리에 정원주택을 지어놓고 바닥에서 거실에서 앉아서 보면은 뭐가 보이냐면 청평 호수가 보이는 땅입니다. 이 땅을 개발업자가 개발을 해서 팔다가 다 팔렸는데 이거 하나만 안 팔려가지고 경매로 나왔던 물건입니다. 그러면 제가 가봤어요. 이게 왜 다 팔렸는데 안 팔렸나 했더니 자 여기 보면 요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호수가 바로 보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지금 보면 요 뒤로 여기에 지금 도로가 이렇게 있죠. 네.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가 어떤 도로냐면은 요 위에 여기 축대 쌓았죠. 축대 쌓아놓은 여기 위에가 여기 도로예요. 여기 위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면 이 도로에서 보게끔 되면은 이 땅이 이렇게 된다? 낭떠러지예요. 네. 그러니까 경사 짓다 보니까 여기가 경사 많이 있다 보니까 이 위로 가면은 낭떠러지가 없이 거의 이 도로가 평평해지는데 여기는 입구에서 때 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땅하고 도로하고는 어떻나 차이가 이렇게 많이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면도로 보면은 도로에 붙어 있죠. 현장을 가서 보면 낭떠러지야. 좋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거를 어떻게 한다? 제가 볼때 상당히 좋더라고요. 아무도 안 사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 수강자 한번 보고 이거를 한번 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는데 1억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그렇죠. 6,900까지 떨어졌길래 제가 이걸 사라고 그런 겁니다. 보면 이게 감정가가 여기 보면 평수가 몇 평이죠? 200평이죠. 청평 호수가 바라보이는 땅은 100만 원은 가는 겁니다. 그럼 감정가가 얼마죠? 2억은 가야 되는 건데 감정가도 얼마로 했죠? 보면 1억 300이죠. 이거 50만 원밖에 안 쳤는데 그
그나마도 된다, 또 된다, 가격이 떨어진 거예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수강생 보고 그걸 추천해주고 사십시오 그랬더니 가서 보고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주에 와갖고 저한테 조용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교수님, 예, 교수님이 추천한 물건을 엊그저께 저희 집사람하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교수님 도로도 없는 땅을 사라고 그러십니까? 도로에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 있는데. 땅 떨어지니까 도로가 있어도 그럼 못 들어가죠. 네. 못 들어가죠. 그러면 도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땅 떨어지니까 도로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 우리 남편한테서 어떤가? 도로가 없는 땅을 사라고 하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분을 말로 설명을 못 하겠고, 한 번쯤 저하고 한번 만나서 이런 땅에 집 진 걸 한번 보러 갑시다 해갖고, 이런 경사진 곳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곳을 가보게끔 했고, 제가 이런 경사진 곳을 이용해서 집을 지은 것이 이 집입니다. 이 집입니다. 여기 도로 붙어 있죠? 여기 있죠? 이쪽에서 보면 남대서집 밑에다가 보면 여기 보면 지하 이게 1층이거든요. 이게 1층이고 여기 보면 이 밑에까지 보게끔 되면 여기 뭐야? 지하층이죠. 지하층인데 지하층을 이렇게 만들었고 그 위에다가 1층 진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러면 여기가 보면 여기 보면 지하층으로 돼 있죠. 지하층으로 돼 있는데 이 지하층에서 보면 어떤다? 강이 환하게 다 보이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양옆에를 흙으로 든다? 메꿔놓고 이 흙으로 메꿔놓은 이 자리를 양옆에를 뭐를 주차장으로 쓰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예. 이렇게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낙찰을 받으려고 갔더니 변경이 된 거야. 변경이 취하됐죠? 네. 취하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꼭 사고 싶은데 말을 들어보니까 참 좋은데 취하가 돼서 억울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한테 한 얘기가 왜 좋은 물건만 골라서 사려고 그러면 이렇게 취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얘기했어요. 진짜 이거 사실래요? 그랬더니 취해 안 됐으면 사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사게끔 해드릴게요 했어요. 왜냐면 이건 취하를 시켰지만 여기 개발업자가 분양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대출해줬던 은행에다 전화를 걸어서 이 땅 갖고 있는 사람 전화번호 가르쳐달라는데 가르쳐 주더라고요. 제가 전화했죠. 팔아라. 그랬더니 가격만 주면 팔겠다고 해갖고 1억 얼마를 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200 얼마이기 때문에 좀 싸게 해서 1억 얼마를 주면 팔겠다고 얘기하길래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지금 6,800까지 떨어졌고 먼저 가격이 지금 8,100만 원이잖아. 그러니까 먼저 가격 줄게. 먼저 가격 줄게 얘기했어. 8,100만 원인데 쪼가리 해갖고 8,200만 원을 줄게. 했더니 그분도 가격에 대해서 할 말이 없죠. 종료는 났었는데 먼저 가격이 8,200이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니 그러면 공인중개사 수수료 안 달라고 하는 조건 하에 어떤다? 8,200에 팔겠습니다 해갖고 우리 수강생이 8,200에 샀습니다. 거기까지는 잘 됐어.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긴 거예요. 무슨 문제냐면 여기 땅이 지금 택지로 이렇게 개발이 됐죠. 여기요. 예. 근데 여기 택지로 개발된 집이 여러 채가 지어져 있어갖고 주말이면은 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이 집에서 한 번씩 파티를 하고 노는데 우리 이
땅 산 사람도 그 주말에 가서 여기 이제 파티하고 할 때 같이 낀 거야. 근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은 우리 파티 끼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너 왜 그러냐 했더니 당신은 집도 못 짓는 남도 짓는 땅을 사놓고 우리 여기 왜 껴있느냐 이거야. 얘기가 또 그렇게 된 거야 이제. 그럼 자기네 땅은 지금 100만 원을 샀는데 지금 150만 원 넘어갔는데 당신은 지금 그것도 50만 원도 안 치는 땅 아니냐. 그걸 땅 산 사람이 왜 여기 끼느냐. 이러다 보니까 얼마 있다가 저한테다가 이 땅 산 사람이 연락이 왔어. 교수님 드디어 내가 땅을 제대로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가봤더니 이 돌을 허물고 이쪽으로 내 만큼을 삐죽하게 내갖고 다시 쌓았어. 그래갖고 그러니까 이 땅하고 지금 현재 있는 땅하고 이 도로의 높이를 들다 맞춰놨더라고. 얼마 들었냐 했더니 뭐 7천 얼마가 8천 얼마 들었다고 그러는 거 보니까 땅 산 가격하고 그 메꾸는 가격 같이 맞춰지니까 그때서야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다? 당신 땅도 좋아졌으니까 우리 여기 찍라고 그랬다고 자기도 이제 거기 간다 이러더라고. 제가 그걸 가서 보고 진짜 땅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산 사람들은 이런 남자리 땅은 땅도 안 치고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모르는데 사실은 이 옆에 땅보다 이 땅이 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죠. 특히 더 좋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냐면은 지금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는데 요 땅 앞에 여기 땅이 여기 요 땅이요. 요 땅. 요 땅이 시유지거든요. 국유지. 그 때문에 이 땅을 전부 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내 땅에서가 마당까지 어떠다 여기까지 마당으로 같이 내가 쓸 수 있어. 집을 여기 지게끔 된 거면 진출입은 일로 해서 아까처럼 제가 주차장 일로 만들어 놓고 집 여기다 짓고 나면은 마당까지 이걸 다 쓸 수 있어. 마당까지 쓸 수 있는 땅 하면 내가 보기엔 한 4, 50평이 넘더라고. 그래서 내가 보기엔 오늘 야, 이건 참 좋다. 이게 이렇게 만들어서 이건 2층으로 만들고 말은 지하층이지만 실질적으로 2층으로 만들어 쓰고 이렇게 하고 거실 만들어 놓으면 아주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보고 내가 뭐라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제가 강의를 할 때 경매 강의 따로 토지 개발 강의 따로 했거든요. 근데 그분한테다가 토지 개발 강의도 좀 들으라고 했더니 저는 그런 건 필요 없고요. 땅이나 좀 사갖고 집 하나 지면 되니까요. 경매 강의만 듣겠습니다 해갖고 제가 골라준 거거든요. 제가 그걸 보고 내가 그렇게 애써서 7천만 원인가 얼마를 들여서 만들어 놨다고 했는데 내가 보고 잘못 만들었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꿀을 만들어 왜? 파가지고 또 밑에부터 기초해가지고 건물 올려서 도로 만드는 아니 그래서 내가 그냥 잘 하셨습니다. 그냥 그 지금 만리동에요. 저런 땅이 나와가지고 그 한 4m 정도 축대가 쌓여있거든요. 도로하고 거기 전부 오피스텔이 들어갔어요. 지하는 1층 만들어 놓고 오피스텔로 전부 그 빌딩이 들어갔어요. 그 제안은 이런 경우에는 보면은 저기 뭐야 그 단체단에 열릴 때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하면 또 편하고 좋거든요. 사실 보면은 땅 자체를 놓고 좋은 땅이다 나쁜 땅이다고 판단하지 말고 건물을 어떻게 지을 것이냐를 생각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좋은 땅이냐 나쁜 땅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조금 아까 내가 경사진 땅이 좋아요 평지에 좋아요 무조건 평지 좋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런 그 고정관념이 있다 이런 얘기죠. (192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층수, 층고, 일조권 이렇게 있습니다. 층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건물을 지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큰 기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높이가 12m로 지을 수 있죠. 높이가. 근데 그 안에 슬라브를 한 개도 안 쳤고 그냥 12층짜리, 12m짜리로 지은 건물이 있을 수 있죠. 예. 그러면 그 건축법상 그게 몇 층 건물이야? 옆에는 똑같은 건데 그거는 어떤 똑같은 높이가 12층 나란히 있는데 옆에는 슬라브가 두 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집은 3층 건물이야. 높이는 똑같아. 그런데 거기는 어떤다? 슬라브도 한 개도 안 쳤고 어떤다? 안에 큰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겹을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 밑에서 꼭대까지 다 있거든요. 몇 층 건물이에요? 이렇게 3층 보면 3층. 여기가 여기 4m마다 한 층씩 치네. 예. 이렇게 층이 없는 것은 4m를 한 개 층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고를 큰 걸 지었다고 가정하십니다. 창고 안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창고 안에 우리가 그 오버헤드 크레인이라고 그러나? 예. 기둥 세워놓고 있어서 왔다 갔다 크레인 만들어서 왔다 갔다 하셨습니까? 그때 그런 기계를 왔다 갔다 하고 성취하려고 하면 높이가 높을 수가 있죠. 그럼 8m, 9m짜리 창고 큰 걸 지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단층이야, 2층이야? 그 8m 4m가 넘어가면은 그럼 그거를 한 개 층으로 친다 이런 얘기입니다. 층수입니다. 예. 층고예요. 뭐 층고. 층고는 바닥 슬라브의 밑바닥에서부터 위층 바닥의 슬라브 바닥까지의 높이가 층고입니다. 지금 여기 바닥 높이 있죠? 예. 이 바닥 높이에서 재서 저 위층에 슬라브 친 곳 있죠? 슬라브 친 곳의 위에까지가 층고예요. 그럼 맨 밑에 층은 그럼 밑이 아니라 위에 예, 그렇죠. 그러니까 맨 밑에 층 같은 경우는 기초 바닥 콘크리트 찼어요. 그 기초 바닥 층고의 그 바닥 위에서 위에 층의 슬라브 높이까지 그게 어떻게 된다? 층고입니다. 층고.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예전에 한 십몇 년 전에 상가가 나온 거를 하나 1층을 낙찰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하루는 메일이 왔더라고요. 교수님, 저희 집 가게가 층고가 4m 50이 돼가지고 제가 벽 일부 옆을, 다가 아닌데 일부 옆을 중간에 다락을 맸습니다. 다락을 매가지고 밑에 층에서도 앉아서 술을 먹고 할 수가 생맥주 먹을 수가 있게끔 하고 계단을 올라가서 위층에서도 앉아서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장사를 지금 한 지 몇 개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직원이 와서 당신은 이렇게 불법으로 건축 면적을 넓히고 쓰면 안 됩니다. 원상복구시키고 원상복구시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나갈 예정입니다. 라고 하고 갔습니다. 교수님, 제가 외부에다 더 올린 것도 아니고 실내에다가 다락을 하나 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것이 불법 중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과연 건축법에 의해서 불법 중축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불법 중축이 아니에요. 왜 불법이에요? 실내에다 2층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러면 저기 막 실내에다 책장 만드는 거, 저 1층, 2층, 4층 만드는 거 다 불법이네, 저거. 3m가 넘는 곳이라서 불법 아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3m 미만일 때 지었으면 불법인데 3m 넘었다고 했잖아요. 아니지, 4m 50을 층고를 했으니까 4m가 한 층인데 4m 50밖에 안 되니까 그건 1층이야. 1층 건물로 들어갔는데 층고가 좀 높다 보니까 중간에 다락을 하나 낼 수도 있잖아요. 아, 집에 저기 뭐야, 다락 맨집 처음 봤어요?
그러면 그 다락을 맨 게 불법이 아니야. 위에서 불법이 될 수도 있고 용적률 포함이 되고 다락의 높이가 2.8m가 넘어가. 1m 50. 1m 50 이상 되게끔 되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건축 면적에 들어갑니다. 근데 1m 50이 안 되게 다락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는 건축 면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 맨 옥상에 다락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건 수평이 아니고 종사지게끔 만들어죠. 종사지게쯤 비둘기 집으로 만들어 놓은 다락은 중간에서부터 1m 80까지, 제일 높은 데가 1m 80까지가 1m 80을 넘어가면은 그 건축 면적에 들어갑니다. 근데 수평으로 된 경우에는 얼마? 1m 50입니다. 근데 반대로 이럴 수도 있죠. 우리가 비둘기 집이 아니고 맨 옥상의 다락이 정사진 다락이 있을 수도 있죠. 한 면으로. 그러면 높은 쪽하고 나쁜 쪽하고, 높은 쪽은 1m 80, 낮은 쪽은 1m 20. 이러면은 이것이 건축 면적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평균 내가지고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평균 내서 1m 50이 넘어가지 않으면은 타락으로 치고, 1m 50이 넘어가면은 건축 면적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옥상에 만든다고 하더라도, 다락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비둘기 집인 경우에는 1m 80 미만으로, 종사지게끔 만든다 그러면 낮은 쪽과 높은 쪽을 합쳐서 얼마? 1m 50이 미만이 되고, 수평으로 다락을 만든다 그러면 1m 50 미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가셨죠? 예. 이거는 제가 얘기한 것은 실내의 얘기입니다. 이제 실외 얘기를 합니다. 실외. 실내는 1m 50 이상을 만들게끔 되면은 층고로 들어가고, 면적에 들어가고, 비둘기처럼 옥상에 만드는 건 1m 80이고, 공사가 됐을 때는 평균을 내서 1m 50입니다. 실내입니다. 실외입니다. 이번에 마당에다 만드는 겁니다. 지금은 그런 마당에다가 그런 것을 만드는 것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우리가 보통 집들이 연탄을 많이 뗐죠. 연탄 떼면은 마당에 연탄광이 있어요, 없어요? 연탄광이 있죠. 근데 보통 보면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넉넉한 집의 마당의 연탄광은 크게 만들어 놓고,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장독대 놓고, 후에는 연탄광 썼었죠. 그런데 어떤 집에 가서 보면은 건폐율과 용적률이 넉넉하지 않은 집에는 그 연탄광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높지 않고, 문을 열면은 계단으로 내려가게끔 돼 있는 연탄광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땅 표면에서 1m를 넘어가면 건축 면적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1m를 만들면 사람이 너무 수여야 되니까 힘이 들으니까 할 수 없이 땅 속으로 5, 60cm를 파는 거야. 그리고 땅에서부터 얼마를 만들어? 1m까지만 만들면 창고의 높이는 안의 높이는 한 1m 50 내지 60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되면 거기서 보통 여자들이 머리 숙이고 들어가서 뭐를 쓸 수 있어요? 연탄광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 놓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내에서는 1m 50이고 실외에서는 바닥의 높이에서 1m 이상 되게끔 되면 건축 면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집을 하나 지었거든요.
집을 하나 지었는데 거기에 뭐야? 도시가스가 들어오지 않고 일반 가스통을 설치하는 건데 집 주인이 가스통을 누가 훔쳐갈는지 모르니까 가스통 자리에 뒀나? 막아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리식 판넬로 막아갖고 지붕을 해놓고 문을 열어놔서 가스통 바꿀 때만 열어서 닫게끔 했는데 주먹 내렸더니 그 가스통이 높이가 한 1m 한 30 됐거든요. 땅바닥에서. 그랬더니 어떤다? 담당자가 어서 오십시오. 1m 높기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얘기.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땅을 없애는지 파는 거죠. 파갖고 땅 내려서 그 연단 가스통 눌지를 놓고 땅에서부터 어떤다? 1m 미만으로 만들어서 집을 놓고 뺄 수 있게끔 만들어놓으면 건축면적이 안 들어가는 거라 이거. 이해가 가셨죠? 네. 그 다음에 일조권입니다. 여기 보면 뭐가 있죠? 일조권이 뭐예요? 일조권이 뭐야? 네? 일조권이 뭐예요?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권한입니다. 우리가 건축법에는 일조권이라는 것이 있어서 내 일조권을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건축법에 뭐가 있다? 일조권은 있다. 그러면 일조권은 어디에 있어요? 건축법에 일조권은 있어. 일조권은 어디에 있어? 일조권은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에만 있는 겁니다. 뭐 있다? 일반 주거지역과 전용 주거지역에서만 적용되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인 경우에는 일조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거지역에서만 일조권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보십시오. 건축법 제61조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전남향의 인접 대지 경기로부터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정남향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일조권은 정북 방향이죠. 우리가 해가 남쪽에서 떠 북쪽에서 떠. 그럼 남쪽에서 뜨기 때문에 내가 남쪽을 있고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북쪽이죠. 네. 그러니까 내가 정북방으로 있는 것을 집을 놓게끔 지면은 내 정북방으로 있는 내 뒤에 있는 사람이 햇빛을 못 받기 때문에 일조권을 달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정북방향으로 일조권을 펴줘야 되는데 여기는 뭐랬죠? 정남향의 높이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아니 정남향이면은 나 앞에 사람이잖아요. 나 앞에 사람으로 하는 것을 내가 집을 질 때 앞에 사람을 내가 생각해야 돼? 앞 사람이 나를 생각해야 돼? 아니 일조권을 질 때 뒷사람이 앞에 사람을 생각해서 집을 지어야 돼? 앞에 사람이 뒷사람을 생각해서 집을 지어야 돼? 그런데 여기는 보면 정반대로 뒷사람이 앞에 사람을 좀 생각해서 지내는 거 아니에요. 맞는 얘기야? 틀리는 얘기야?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내 땅이 있는데 내가 뒷집에 집을 짓는지 안 짓는지도 모르고 제가 뒷사람 때문에 내가 뒤로 집을 붙여서 못 지고 내가 뒤에 땅을 넓게 띄워주고 내가 내 땅에서 앞으로 지어야 되죠. 예. 그럼 내가 앞에 마당을 없어지고 뒷마당이 있죠. 예. 앞마당에 있는 게 좋아? 뒷마당에 있는 게 좋아? 그랬는데 이런 일적으로 쭉 하다 보니까 이것은 좀 불합리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택지 개발부는 택지인 경우 주택발은 대지 조성 사업지인 경우 이렇게 했고
다시 말하면 옛날부터 집을 지었던 있던 동네는 뒷집을 생각해서 일조권을 얻었나? 그래서 띄어서 줘야 되는데 택지가 새로 지어진 곳에서는 내 일조권은 내가 찾자 이런 얘기다. 그러니까 앞에 집을 생각하지 말고 앞에 집을 생각, 뒷집은 내가 어떻게 된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일조권은 내가 찾을 수 있는 곳에다 집을 짓자고 하는 것이 어떤다? 일조권이 지금 어떤다? 법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옛날부터 수십 년 전부터 내려오던 일조권이 정해져 왔던 곳은 할 수 없이 옛날의 일조권을 적용을 하고 지금 택지 개발을 해서 완전 새로운 택지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하나도 없는 그 처음 짓는 데서는 내 일조권은 내가 찾자는 식으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택지에서는 뒷집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빨리 줘야 되겠다. 아니 빨리 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택지가 새롭게 시작돼서 건물을 하나도 안 지어갖고 처음 이제 시작하는 동네에서는 내 일조권은 내가 찾자는 거고 옛날부터 이미 띄어서 집을 지어줬던 동네는 옛날 일조권의 적용은 그대로 되기 때문에 지금의 일조권 적용은 땅에 따라서 옛날 법을 적용하는 데도 있고 새로운 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요 근래에 일조권이 바뀌었을 때에 택지를 새로 개발해서 처음 집을 시작한 다음에 택지에다 집을 짓는 거는 새로운 일조권을 적용하고 옛날부터 있던 동네는 옛날의 일조권을 적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네. 196페이지 보시면은 신축, 중축, 개축, 재축, 대수선, 이전, 이축 이렇게 있습니다.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신축이라고 하고 건물이 있는 것을 허물고 새로 지으면 신축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건물을 허물어서 신축을 할 때는 오늘의 건축법규 적용을 한다. 중축. 기존 건축물 있는 대지에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또는 층수 높이를 얻는다? 늘리는 것을 말한다. 자, 땅에 들어서 100평 땅이 있고 100평 땅에 건물이 50평짜리 집이 지어져 있다는 겁니다. 50평짜리 집에 위층에다가 10평을 더 지면은 중축. 2층에다 올려줘도 지죠. 같이 붙여줘도 중축이에요. 근데 50평 있는 걸 그대로 두고 대문 옆에다가 경비실 하나 새로 짓는 겁니다. 5평짜리. 그건 중축이야, 신축이야? 신축. 자, 100평짜리 땅에 50평 건물이 있는데 그 50평 건물에 10평을 2층으로 지면 중축. 2층으로 짓지 않고 바닥에다가 10평을 더 붙여지면 중축이야. 근데 이번에는 그 건물과는 관계없이 정문 바로 옆에다가 10평을 내가 새로 짓는 거야, 경비실을. 그건 중축이야, 신축이야? 신축. 네? 신축이에요. 신축. 이럴 때에 붙여서 짓거나 띄어서 짓거나 상관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 지을 때는 중축입니다. 근데 이럴 때 중축으로 짓지 않고 신축으로 지을 수 있거든요. 신축으로 지으려면 그 땅을 분할해서 지으면 신축이 됩니다. 근데 분할을 하지 않고 그 대지 안에 그대로 더 지면은 붙여서 짓든지 띄어서 짓든지 상관하지 않고 그 번지수 안에 더 짓게끔 되면 그건 뭐야? 중축입니다. 개축이란
자, 3번 보시겠습니다. 개축이란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의 종종과 같은 규모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자, 최 사장님께서 50년 전에 진 집을 하나 사서 가지고 계시면서 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건축허가를 제대로 받아서 다 집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50년 동안을 그대로 살고 있는데 집은 그대로 뒀는데 무엇을 바꿔서? 건축법을 바꿨죠. 그러니까 오늘의 건축법하고 지금 사장님이 살고 있는 건물하고는 맞지 안 맞네. 건축법이 맞지 안 맞네. 바뀌었으면 안 바뀌었죠. 안 맞죠. 그러면 이때 사장님께서 내가 이거를 허물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신축으로 짓는다 그러면 오늘의 건축법규를 적용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2층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예전에는 주차장이 없이도 집을 지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주차장법이 바뀌어가지고 주차장을 2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럼 주차장 2대를 만들다가 없으면 집 지어 못 져. 이럴 때 이것을 뭘로 하면은 개축으로 허가를 내면은 현재의 법규에 맞지 않아도 옛날에 있던 보면 대개 종종과 같은 규모의 범위 내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개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개축 허가를 해주다 보니까 옛날 집을 허물고서는 새로 집을 지으면서도 건축법규에 안 맞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10몇 년 전서부터는 이 개축이라는 것은 건축법에 있기는 하지만은 이 개축에 의해서 건축 허가는 내주질 않았죠. 건축 허가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증개축이라고 해서 예전에 건폐율과 용적률이 모질하게 지었을 때는 허물고 새로 짓는 걸로 해서 현재 건축법규에 다 맞게끔 지으면 증개축으로 허가를 내주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건폐율과 용적률이 현재의 법규에 맞지 않는다면 개축으로는 허가를 안 내주는 걸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에 개축이라고 있기는 있지만은 써먹지 못하는 개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뭐가 있죠? 개축이라고 있죠. 개축이란 건축물이 현재 지변이나 그 밖에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의 종종과 같은 규모의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를 하는 것을 말한다. 3번 개축이나 4번 개축은 또 같은 겁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면 개축은 내가 허물어서 새로 지을 때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개축이라고 하면은 내가 허무는 것이 아니라 태풍에 의해서 집이 허물어질 수도 있죠. 네. 그 다음에 덤프 트럭이 와서 들이박아서 허물어질 수도 있죠. 불이 나서 다 탔을 수도 있죠. 이럴 때는 현재의 건축법에 맞지 않아도 예전에 있던 건축물의 면적만큼을 그대로 새로 지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개축입니다. 그러니까 개축과 재축은 예전에 있던 건물의 크기만큼을 똑같이 새로 지을 수 있게끔 된 것인데 개축은 내가 허물어서 짓는 것은 안 된다는 거고 재해에 의해서 허물어졌을 때는 현재 건축법규에 맞지 않아도 예전에 있던 건물만큼을 그대로 새로 지을 수 있게끔 해준다 하는 것이 이게 뭐예요? 재축이라는 겁니다. 근데 저거 무가 건물도 재축이 되나요?
무허가 건물을 갖고 무슨 대축이야. 무허가 건물은 건축허가를 받은 적이 없잖아요. 대축은 예전에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갖고 지어져 있었는데 그걸 허물고 새로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현재 법규하고 안 맞는다 이런 얘기인데 옛날 허가도 받지 않은 거지. 무슨 그런 걸 갖고 물어봤잖아요. 괜히 말 한 번 걸고 싶어서 물어보고. 어차피 뭐가 저렇게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는 대수상 낡은 것을 고치는 것을 수선이라고 합니다. 그 범위가 주요 구조부를 변경하는 중요한 수선을 대수선이라고 하는데 벽을 20제곱미터 이상을 뜯어서 고치는 것, 기둥을 3개 이상 허물고 고치는 것, 볼을 3개 이상 고치는 것. 자, 보십시오. 잘 들어보십시오. 벽을 2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그랬죠. 네. 기둥을 3개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5개 부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대수선. 2개 부시면은 수선. 종전. 99년 5월 9일 이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은 대수선은 건축허가 대상이었으나 규모에 관계없이 신고사항이 됨에 따라 구조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2006년 5월 8일 이후부터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의 건축물의 대수선은 신고사항을 하고 그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어떤다? 받아야 한다. 자, 보십시다. 아까 얘기로 다시 넘어가는 겁니다. 아까 개축이 뭐라 그랬죠? 개축. 내가 이거 허물어서 다시 짓는 거. 예전에 있는 건물을 내가 허물고서 든다? 다시 옛날에 있던 것만큼을 새로 지은 것을 개축이라고 했죠. 근데 그 개축은 허가를 안 내준다고 했죠. 저는 이 개축으로 허가를 받고 싶은데 안 내줬을 때에 제가 옛날에 했을 때 대수선으로 든다?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집이 이렇게 단층이 있으면은 제일 먼저 반을 허물어 버려요. 그 반을 허물어서 다시 짓고, 반 다시 짓고 난 다음에 어떤다? 반을 또 허물어서 다시 지어가지고 하면은 사실 새로 짓는 거랑 마찬가지죠. 뭐냐면 3개 이상이라고 그랬죠. 모두 3개 이상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개축이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그럼 개축으로 하지 않고 뭘 한다? 대수선으로 하면 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시골에 옛날 주택을 살 수가 있죠. 네. 건축물 관리장이 있죠. 근데 예전에 그 건축물 관리장이 있을 때는 건축법상 도로가 없어도 건축허가 내줬었거든요. 허물고 새로 지으려고 그러면 도로가 없다고 살림락 받아오라고 안 해줘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럼 그거를 개축으로 하자고 하니 허가를 안 내줘요. 근데 지금 그거를 할 때 대수선으로 신고를 해서 옛날에 건축물 관리장이 더 넓히면 안 됩니다. 건축물 관리장이 20평에서 20평이게끔 그 면적 그대로 든다? 새로 지으면 대수선으로 신고라고 지면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아까 이전이 있고 이축이라고 했죠? 네. 이전은 같은 대지 안에서 여기에 있던 건물을 별로 옮기는 것을 이전이라고 합니다. 이축이라는 것은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하나의 건물을 허물고 하나의 건물을 새로 짓는 것을 이축이라고 합니다. 이전하면은 같은 대지 안에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조립식으로 컨테이너로 같은 식으로 요새 이동식 주택 있죠. 네.
내가 땅이 200평이 있는데 200평에다가 어떤다? 하나 여기 놓고 쓰다가 안 되겠다 해서 이를 들어서 어떤다? 옮길 수도 있겠죠. 요새는 1인 집이 나오다 보니까 이전이라는 것이 많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집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일이 있어 없어? 근데 제가 한 번은 있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입니다. 인사기가 하루는 우리 중대를 데리고 아침에 구보를 하자고 가더라고. 구보를 하고 갔더니 어느 마을에 갔더니 한옥집인데 지붕을 다 뜯어내고 다시 말하면 한옥인데 조그만 작은 한옥인데 나무로 기둥하고 석가래만 다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중대를 다 데리고 가더니 우리 인사계가 야 다 둘러서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절로 옮기는 거야 했는데 한 10m 떨어진 곳에 그걸 큐큐돌을 딱 놔놨더라. 나는 속으로 아무리 우리 중대원이 다 갔다고 하더라도 이 집이 들릴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가서 시키는 군대 있으니까 시키는 대로 했죠. 그랬더니 기분 작은데 우리 중대원이 다 하는 바람에 딱딱하게 이렇게 붙어쓰게끔 되더라고. 뭐 백으로 다 쓴 거야. 그랬다. 하나 둘 셋 하니까 나도 손을 이렇게 해서 내리기도 전에 그들이 번쩍 들려가지고 어떤다? 한 15m 되는 데다가 옮겨놓고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 보면은 그 옛날에 제가 20살 때 이전했던 게 처음이자 마지막. 근데 보면 지금은 이동식 주택이 많아갖고 완전히 뭐 들어서 옮길 수 있는데 그걸 보고 뭐라 하면 같은 되지 않아서 여기 등을 여기로 옮기는 것은 이전이라고 한다. 이축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 제한구역 안에 저쪽에 있는 땅을 허물어 버리고 이쪽 땅에다가 하나의 건물을 새로 지을 수 있는 권한을 그걸 보고 말해 이축이라고 합니다. 자, 이쯤에서 또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